안녕하십니까. 에어인베스트먼트 하창구입니다.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찐시장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좀 저 혼자 하기 조금 뭐해서 8.15 우리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가장 지금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가장 핫하신 분, 뭐 시장이면 시장, 종목이면 종목, 잡주면 잡주는 아니구나. 선생님은 매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제는 뭐 비트코인까지 핸들링 하시는 우리 착적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우리 민방이에요. 원래 네.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임 대표님의 그 거성 자리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봉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 욕심이 조금 있으신 거죠? 오늘? 아니요. 네. 그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자리가 요 자리라. 제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네. 이제 우리 자기다움님하고 네. 아사라비아님하고 몇 명 외우겠네. 다 알죠. 다 저희 가족분들. 근데 요새 자기다움님은 잘 안 보이시던데? 약간 건강상에 좀 그래요? 네, 뭐 회복 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까지 챙겨야 돼요. 해야죠. 지금 왜냐면 이렇게 위중한 시장에서 아니 사실 예를 들어서 임 대표님이 네. 지금까지 8.15 많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아이고, 예, 어깨가 무겁죠. 아마 오늘 영상이 8.15 영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약 한 5년 전. 5년 전에? 5년 전 가보시면은 네. 아리따운 여성 앵커분과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케미를 맞춰 가시면서 그때 임 대표님 보시면 표정이 너무 화나세요. 근데 제가 여성 게스트를 초대하려고 했더니 계속 오늘은 김민수 대표가 해보라고 해가지고 여성스럽게 하면 됩니까 오늘?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에 잡소리가 많으면 힘드니까. 근데 저를 부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단 조회수 올려라. 두 번째.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신 가족분들께 좀 유쾌하게 그쵸. 좀 흔들어 드리라. 오늘 밤 또 10시잖아요 지금. 10시에 꼭 필요한 게 그겁니다. 밤에 흔들어 보면은 마무리 못 하겠습니다. 장이 흔들리는데 됐습니다. 오늘장 이제 저는 뭐 제가 원래 꼭지니까 제 순서대로 하고 대표님하고 우리 티카티카 하는 컨셉으로 가볼게요. 오늘장 소개를 전 이렇게 적었어요. K반도체 신랑 입장이에요? 아니 그 신랑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신랑이 이제 개봉박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양봉 대표님이 뭔가 좀 이렇게 뒤에 미스테리한 거 풍기면서 나오시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거죠? 별로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반도체 좀 많이 오른 거. 미스테리가 아니고 미스터하네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운데. 자, 반도체 좀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신라인은 제가 이렇게 단어를 적을 때는 이게 지수가 갈듯갈듯하면서 요새 보면 한 11시만 되면 꺼져버리고 무슨 생일 촛불이에요? 그래서 약간 장이 밀당하나 그 생각을 해봤고 개봉박들하고 적어본 것은 약간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포함했어요. 개봉박 실적이네요. 네, 뭐 실적 딱 보면 알죠. 박두. 쫙 하고 이제 실적도 있고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맞다. 요즘에 양봉 대표님이 거의 전 세계 정치판을 다 흔들고 계세요. 날 먹었다는 거야. 그렇구나. 하긴 그렇더라. 요즘 좀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한 잔 들어가시면은 꼭 하시는 게 정치 얘기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사실 외모 비슷.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태조 이방은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이 언제 끝났어, 올해? 5월달. 그렇죠. 5월에 됐죠. 3월인가 5월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가? 벌써 예전 일 같아요. 지금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러구나. 올해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원전 좀 아까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주시장에서 지금 보면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어제 그래 홍콩 저기 난리 났고. 그렇죠. 또 미국도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가 미국 남았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11월 달. 미국 남아서. 11월 8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딱 K반도체 볼 때도 대표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왜 올랐어요? 왜냐면 K여서. 이러면은 우리 내일 아침에 바로 그냥 조회수 폭망이요. 그런가요? 이게 웃고 즐기는 속에 사람들이 하나는 적어가야 돼요. 어차피 종목 막 털면은 나오시는. 종목은 낮에 많이 털었어요. 그러신가요? 여기저기서 하도 털어가지고. 그래도 K반도체가 그거 아닙니까? 고려 반도체. 고려 반도체.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장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시장에서 딱 움직이는 코 몇 개만 딱 움직이고 나머지는 와르르. 이게
뭐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왜 이 모양입니까? 실망이 이러죠. 네? 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요. 뭐 어디 PD님 계시면 PD님, 네, 뭐 어딘가 뭐 좀 잡고 흔들고 싶어요. 이게 네. 너무 울컥해가지고, 장 안 빠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장 안 빠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갖다 쏟아 붓습니까?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랬다고요? 제가 예. 그 개인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2-3달 됐거든요. 이거 여기서 그래갖고 또 이제 홍보. 잡주 바이오즈 영상 찍으면 네. 조회수 막 핏발쳐요. 그럼 오늘 또 코롱생 아니야, 코롱이 아예 안 찍었어. 기분 나빠서. 아이고. 근데 네. 요런 이제 반도체 이야기 요런 거 하잖아요. 네. 우리 815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조용해요. 그러시구나. 이게 다 적의 차이죠.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네. 시장의 특성과 펀더멘탈을 중요시하게 보시면서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네. 다 무너졌어요, 이런 것 같아. 또 자동차 버티다가 현대모비스 또 와르르 막 퐁당. 지난주 한 2주 전에 카카오, 네카오 또 퐁당. 그러니까 이게 또 반도체 움직여도 솔직히 하이닉스 아직 10만 원 이상 안 갔잖아요. 아직 95,000원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올랐지만은 뭐 다 대부분 추가 매수는 걸세하고 있죠. 혹시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지금 오늘 월급 날인데 사요? 잠깐만요. 815에서 들어왔나? 예. 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는 거 좋아요. 네. 좋은데 왜 나머지 다 죽이면서 갈까요?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닌가 시장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쪽쪽 빨라 들었으니까. 네, 제가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지금 48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앞밖으로 빠져나가고 신규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엔솔 땡길 때 다른 거 죽이니까. 사랑의 블랙홀. 제가 오늘 장에서 본 거는 딱 그거예요. 네. 배터리를 왜 때리는겨? 그러니까요. 배터리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게 엔솔은 강한데 오늘 배터리 쪽에 쭉 돈이 들어오니까 네.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은데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자금을 싹 빼더라고요. 누가요? 그건 모르죠. 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 네. 그냥 총칭을 할게요. 그들.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건 종목은 어차피 대표님 저보다 많이 보시니까 네? 반도체죠. 네. 한 3개만 찍어주세요.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이 빼고 좀 이제 약간 작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반도체가 올랐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양봉 대표님이 쫙 가시고, 그 다음에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면. 우리가 이게 아침에 너무 멀어져요. 저는 이제 좋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제가 꺼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아직 잡힌 건 없어요. 네. 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 있는 모건 스탠리인가? 뭐 18개월 선행한다? 다 필요 없는 이야기 같고. 그렇죠.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약간은 그래도 한국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일단 큰 것 같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약간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약간 우리가 내피셜적인 거 있잖아요. 네. 야, 시진핑 됐고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네. 또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 지금 돌려 말하면 무역 분쟁, 네. 좋게 말하면 또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 지금 대만의 TSMC가 최근에 3나노 양산 지연, 그리고 또 지금 시진핑 도주 체제에서 지금 오늘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대만 총통이라고 그래요. 대만 정부에서 외무장관입니다. 외무장관 네. 해외 쪽으로 네. 공장 짓는 거 지금 보류하자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 그러면 지금 약간 또 삼성은 기회가 되는 거고 네.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또 그냥 또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아예 통칭으로 네. 자, 오늘 날씨부터 날짜까지 딱 찍고 가시죠. 오늘이 그 고 이건희 회장님 2주년이에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우리가 계속 잊고 있었는데 삼성 지금 이재용 회장님 취임이 11월 11월이 물론 공식 취임 행사는 아마 내년 할 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좀 복합적이었대요. 그러면 TSMC 좀 주춤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이게 어딥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삼성전자도 좋은데 그냥 하이닉스가 오늘 딱 어제 그랬거든요. 예. 어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진 세미캠이나 조금 움직이는 분위기 있었는데 네. 오늘 움직인 거 보니까 뭐 네. 삼성도 있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94,000원대로 지난주에 BOA에서 매도 리포트 때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딱 회복하니까 오늘 사실 뭐 삼성으로 치면 SNS텍 같은 EUV 쪽도 오르고 그렇죠. 또 하나마이크로 뭐 한미반도체, 뭐 동진 세미캠 또 뭐 작은 종목들가 움직이게 보길래 네. 약간은 수급적으로 반도체 쪽에 먼저 들어온다고 본다면 네. 이거는 약간 경기나 실적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 아니면 이제
뭐 상대적 반사 아니면은 킹달러 주축 아니면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은 못 하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셔요? 이제 반도체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좀 주도 섹터는 대충 2차 전지 반도체로 자리 잡는데 여기서 하나 쪽으로 둘 다 가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좀 오를 만큼 올랐고 거기다가 또 그 얘기 많잖아요. 11월 8일 가서 공화당이 지금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좀 흔들어서 IRA 법안도 그렇고 뭔가 좀 딴지를 놓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있었어. 네. 갑자기 풍력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하원 통과를 했고 정식 발효가 23년도 1월 1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한 거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가 자동차나 뭐 이런 것처럼 유예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해서 거부권 나오게 되면 뒤집을 수는 없는데 시장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독주로 쭉 해왔는데 누군가 제동을 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갔던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쭉 더 확대돼서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불안감들이 요즘은 이런 거 되게 잘 먹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작게 얘기해요? 제가 한 1주 전에 8.15에서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임 대표님께서 바로 컷하셨어요. 아니야. 밖에서 들었어요. 그게 컷이 아니라 임 대표님의 아주 깊은 복선이었어요. 왜 여기서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겉으로 이야기하시지만은 내심 내가 봤죠. 이야, 하 대표가 역시 미리 선교짐에 있구나. 한데 민망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애써 그냥 너무 자세히 큰 비기를 발설하지 말라. 공화당이 왜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 우리 임 대표님께서 큰 그림으로 앞에서 저를 무안을 줄 정도로 야 여기서 무슨 정치를 넣냐 이러더라고. 죄송한데 술 드셨어요? 아니요. 어쨌든 약간 대표님도 약간 그런 색깔이네 반도체. 그게 아무래도 그쪽이 약간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도 업황은 저점인데 여기서 그냥 반도체 훅 밀어버린 게 아닐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그렇죠. 고개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돌아오신 부장님. 소부장? 저 해외여행 쭉 가셨다가 해외 출장 가셨다가 진짜 한 거의 뭐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 하나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종목으로 좁혀가지고 메모리 쪽 봐야 돼요. 파운드리 봐야 돼요. 너무 질문이 좀 그런 거 아니면 뭐 봐야 되나? 나 이렇게 쫙 많은데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종목이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딱 치면은 반도체 관련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소부장까지 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0개 되지 않아요? 와, 그것도 셌어요? 아니요, 세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다. 대충 넘어가야지. 이것도 셌다고 하시면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업황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는 제대로 아직 속도 못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쪽은 좀 이제 선별해서 가려야 될 것 같고. 미세 공장, 선단 공장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이렇게 불황인데도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를 할 때가 어딜까?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 쪽을 봐야 되겠죠. EUV, 흑자외선. 그런 걸 알아들으세요? UV 차단제 바르잖아요. 그 UV 차단제 중에서 극하게 바르면 EUV잖아요. 익스트림 UV 맞죠? 야, 이제 요즘 그 영어 많이 조금 들려요. 아까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I'm on the 마포 브리지 로드 뭐 이러면서 어쨌든 EUV 관련 EUV 별로 주가들이 가다 말다 그래. SNS 이런 주식 말씀하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에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쪽에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장비 쪽도 있고 이쪽에서 제가 보기엔 텐베거가 텐베거 장비 쪽.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장비 소재. 그럼 동진쌤 느낌의 포토 레지스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데요. 거기 혹시 그 악명 높은 회사인 거 아십니까? 악명? 애널리스트가 저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탐방 가는 IR 담당자분이 됐어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스템 때문에 너무 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그래? 예전에 많이들 시도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외부 또 얘기하다가 뭐
이건 그냥 뭐 그런 얘기. 네네. 외부 정보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 같고, 이게 철저하게 기술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한 회사라서 참 비밀에 가려져 있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나 EUV 관련된 쪽에서 보통 노광광정이죠. 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미세한 나노를 얼만큼 더 그 웨이퍼 안에 잘 집어넣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장비 그 ASML 장비 하나 보셨어요? 비싸죠? 얼마 안 하나 사드릴까요? 억은 넘을 텐데. 네. 아이 좀 억이 아니라 네. 1,000억 정도 한다, 맞죠? 3천억. 그죠, 네, 맞아요. 2천억, 3천억. 깜빡 요새 돈이 구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비싸다는 걸 1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셨고 3,000억 맞아. 네. 예. 좀 조금 목돈이긴 한데. 네. 약간 통장 2개 깨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데 어려운 살림에서도 하게 되면 해야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올해 2017년도 18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EUV 쪽이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장비하고 매출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5년 딱 간다. 네. 이 비중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삼성전자 예상은 70%까지 늘리겠다. 이쪽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무슨 파운드리 쪽 미세 공정 3배 이상 늘린다고. 네, 2025년에 75%까지. 그럼 이걸 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포토레지스트리 이런 쪽까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죠. 우리 국산화 시키겠다. 선봉에 나오는 회사들 요거는 내년부터 뭔가 분야가 팍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목소리가 또 작아져요. 그래서. 피디님 볼륨 조절하셔야 돼요. 삼성이 이번에 네. 10월달, 9월달 전후에 파운드리 포럼하면서 미국 쫙 돌아다니면서 파포 크게 이야기하시던데 네. 그럼 결정적으로 미국 테일리시 같은 거 투자도 어차피 이거 치포 동맹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또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간 선거 네. 다 끝나고 네. 끝나고 그렇죠. 예, 뭐 15일 좀 끝나고 또 15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잖아요. 같이 정상인 20개 국가들 그 마티니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야. 포장마차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옆에도 있어요. 그 발리 포장마차. 네, 발리에서 마티니 한잔 하면서 네. 이제 약간 시진핑도 그렇고 네. 뭐 이제 또 야, 진픽이 제껴 잠깐만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내년 되면 레임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도널드 덕도 들어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이 대표님은 어쨌든 삼성이 최근에 밝힌 대로 25년까지 미세공정, 선단공정 3배 늘리고. 예, 근데 그 중에서 다 외부로 못 합니다. 네.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보니까 열심히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 SNS 텍 같은 경우도 지분 투자한 지가 한 2년 되거든요, 지금. 네. 네. 그 사이에 완전히 조용히 뭔가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대표님은 EUV 쪽으로 본다. EUV, OSAT. 어셋 쪽으로. 네. 어셋 대표적인 기업이 뭐 그냥 쳐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도 네.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웨이퍼 패키징이 있고 이제 테스트가 있고 네. 거기다가 또 메모리 비메모리 다 있는데 이왕이면 둘 다 잘하는 회사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만? 왜 합방을 시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둘 마이크론? 그 종목을 얘기하신 거세요? 네. 좋죠. 예, 하나 둘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다 마이크론 이야기시네. 네, 맞습니다. 예. 하나 마이크론이나 네. 네페스 쪽이나 네. 네페스도 그냥 있고 아크가 있죠. 그쵸. 네, 네페스가 뭐 이런 있고, 네페스 아크 있고. 네. 뭐 그리고 또 SFA도 SFP 무거워. 036540 제일 게 무거워. 씨. 그거 있잖아. 옛날에 패키지 한다 그래가지고. 네. 2년 전인가. 패키지가 아니고 이사를 했었는데 이사 심사타 8,000원대 좀 안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좀 거래 터지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이게 평소 모습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보시되 저는 그냥 어차피 또 반도체 조금 갔다가 제가 보기엔 또 그래요. 시장이 여기 또 이만큼 올랐네 그러면 또 다른 쪽 움직여 볼까 그러면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따라가지 마시고 내년까지 본다. 그래서 좀 길게 본다 그러면 EUV. 예. 좀 매매 간다 그러면 뭘 또 적고 그러세요. 나름 또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딱 보여드리면서 오늘 원래 지금 우리가 네 꼭지를 해야 되는데 벌써 20분을 해가지고 자 끝. 예. 바로 붙자는지 끝. 지금 또 중간 점검도 한번 해봐야 돼. 게시판 지금 댓글이 어떤 상황인지도.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오신 어이구 뭐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한 23,000분 실시간 접속해 계시고요. 23,000명. 네. 오늘 조회수 좀 많이 올라야 돼요. 저희의 두 번 나갔다가 두 번 들어오면 2로 잡히나?
혹시 좋아요 2번 누르면 아, 좋아요 2번 누르면 리셋돼요. 그거랑 한 똑같은 번만 것처럼 네. 유튜브가 참 이게 이런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아마 조회수 추가로 안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주도인데 네. 이것도 마음 놓고 주도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뭐 3Q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네.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죠? 한 가지만 더. 네. 이거 사회 같아. 내가 게스트 갖고. 예. 네? 심택 이거 보니까 네. 요새 그런 자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네. 뭘 쳐봐요. 3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최근 20% 올랐는데. 와, 무슨 HTS세요? 인간 저는 HTS? 뭐 많이 보니까. 네. 근데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공매도가 많은 종목도 뭐 저희도 셀트리온도 약간 그런 뉘앙스도 들고 그렇죠. 동진 세미콘도 엄청 많았던 건데 네. 제가 여기 신라인 개봉박더라고 했는데 실적도 있지만은 시장도 만약 위로 빵 뚫리면 네. 공매도 많이 친 종목들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동진 세미콘 말고 동진 세미콘도 공매도 많았는데 많습니다. 네. 저 우리 또 겹겹이 그냥. 또 많은 분들이 워낙 작년에 기판 좋아가지고 네. 신택은 어떻게 보세요? 신택? 똑같죠. 심택도. 이 억울한 회사들 지금, 억울한 회사가 하나 둘이겠어요, 지금. 네. 좀 민망한데 네. 5만 원에 좀 산 게 있어. 그 정도 했다가 잠깐 맡겨놓은 거죠, 그 시장을. 네. 그럼 다시- 더 사 말아요, 더 사 말아요. 잠깐만. 이게 지금 상담 코너예요? 본인이 지금 아니, 사회세요? 지금 이어 마이크로 들어와요. 상당히 그러세요? 바로 실시간으로. 그런가요? 원성이. 텔레파시로? 네, 들어와요, 지금. 죄송한데 술 드셨어요? 아니요. 신택이 네. 딱 보면 알아. 이거 엄청 많이 갖고 있어. 대덕전자, 신택, 해성DS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킷은 잘 안 하죠. 가끔 있어요. 조금 있긴 마지막까지,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사셨던 그리고 분들. BH 개 물려 있어. 걔는 좀 그렇다. 많이 물려 있어. 깜짝이야. 좀 815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 개는 매우란 뜻인데. very. 늘어지니까. 네. 신택만 딱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심택이나 대덕전자나 전 다음 주부터 살라 그러거든. 일단 제 거부 이야기 때 말씀드려. 사세요. 나는 네. 그냥 이제 그냥 오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달러로 안 바꾸시. 아니, 환율은 뭐 계속 가던데. 네. 근데 항상 양보강 대표님이 달러에 대한 미련이 있으셔서. 네. 네. 근데 이제는 미련 없으시죠? 아니, 그 비판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네. 결론은 네. 기판은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기판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추가 매수 하지 말고.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 그럼 약간 신랑이 하면서 짤짤 좀 하다가. 네. 나중에 좀. 근데 여기에 이쪽도 반도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긴, 그러니까 반도체 가니까 기판 간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 들어가면 기판 또 들어갈 거고. 약간 또 주춤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네. 이게 저는 오늘 장 보면서도 그게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한쪽 가면은 한쪽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또 다 죽인 거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이쪽은 또 죽을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반도체 좋았다고 해서 내일 또 뭐 모르는 거죠. 오늘만큼 상승하는 법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야, 23분 걸렸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올려갈 것 같지 않은데 두 친구가 결이 달라요. 제가 글자 너무 크게 적어놨구나. LG 디스플레이 파조 OLED 공장은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한대요. 네. 이때 봤더니 텔레비에서 안 팔린대요. 안 팔리죠. 안 팔려요. 가전업계 지금. LG가 대형이죠? TV 쪽. 대형이죠. 네. 파조 OLED 쪽도 대형인데 뭐 11월 달부터 셧다운, 뭐 수요 예측 재고 생산량 조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진 것 그래서 같긴 오늘 한데 쫙 밀렸지 않습니까? 위에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A5 투자 확정, 200K 규모 완공 예정. 주가도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벌써 한다 안 한다 다섯 번째 하다가 지금 이거 호재 맞죠? 차세대 호재, A5 투자 확정한 거. 호재입니다. 저 정도면 호재입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부터 흘러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뭐 저저저저 단독이네요. 단독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다섯 번째인가 제가 수면 위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또 들어온 얘기인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래서 특산 네오룩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 회사는 네. OLED 쪽에서 네. 가야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낮에 잠깐 추워들었는데 네. 아이패드는 잘하면 내년 정도? 지금 맥도 약간 올레드 준비한다 그러고 최근에 또 애플이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무슨 폴더블 태블릿인가? 네, 이게 폴더블 발음을 약간 이제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죠. 있긴 한데, 예. 폴더블. 예, 접는. 네, 예. 접는 태블릿. 그러니까 이게 맥도 그렇고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애플 관련돼서는 아무도 몰라요. 나와야 알죠. 어차피 네. 얘들 큰 콜 할 때 그것도 안 하잖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기다렸죠, 짜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접겠죠. 근데
어휴, 큰일 나죠. 그러면 요 지금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적었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나쁜 기사고, 네. 어쨌든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V 쪽은 나쁘다는 거죠. 대형. 네. 최근에 그런 말 나왔죠. 삼성 4K하고 8K하고 유럽에서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안 나간대.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핑계죠, 솔직히. 지금 뭐 그렇다고 돈 많으신 분들은 사겠죠, 이럴 때.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내년 가면은 네. 세일을 엄청 많이 한대요. 내년에. 네. 가전도 그렇고 재고가 다달 쌓였다 보니까 네. 저희가 보통 코리아 페스타 하지 않습니까? 4K가 70인치 기준으로 대략 네. 200만 원대 하거든요. 그 정도쯤 돼. 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제가 샀으니까. 네. 제가 집에 있는 게 그게 4K. 내년엔 더 세일한데. 근데 8K는 이게 완전 OLED라 네.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재고가 쌓였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돈 있으신 분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보자, 사고는 이제 좀 저렇게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딱 동영을 보니까 얘들이 재고가 쌓여 있으면은 싸게 팔겠지. 그래서 안 사는 것도 있대요. 소비 이연이. 그래서 소비가 지금 네. 그 소비가 2월 됐다. 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 이런데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저거 세일 많이 하는데 사고는 싶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공매도 많으니까 뭐 조금씩 올라가다 빠진 거고 최근 아이폰도 LG보다 삼성이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14에. 네. 그러면은 요런 이야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A5 투자 확정 덕산 네오록스 맞네? 덕산이 맞고요. 네. 맞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왜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넉스형.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는 이제 그 OLED 장비들이 많잖아요. 뭐 비아트로전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힐스도 있을 수 있고 SFA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얘네들은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벌써 처음에는 올해 총가 나왔을 때는 움직였었습니다. 그것도 막 장비들. 저점에서 한 30-40% 쭉 움직였다가 그럼 메타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닌가? 메타는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몇 번, 참 이제 내일 드디어 나오네요. 네. 지글지글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몇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결국에는 해봐 이제 중소형 쪽으로 갔는데 중소형 쪽도 이제 애플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또 XR 쪽 이쪽에 좀 변화들 이런 거 가지고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발주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발주를 계속 지연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대 납품하고 지금 잠깐 대기 이런 상태래요. 하긴 뭐 지금 메타캐스트 2 프로젝트 캠브리아 그 이제 공식 명칭이 메타캐스트 2로 나왔던데. 그건 프로젝트 이름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이름일 때는 정제품이 나오면 빠집니다. 내일 이제 1,499달러의 메타 실적 발표도 같이 출시가 99까지 1,499.99달러. 1,500원 안 넘기겠다라고 하는 독한 모습을 보인 기계. 지금 환율 계산하면 230~40만 원 하네요. 그 정도 되겠죠? 혹시 양고 대표님 하나 사셔서.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일단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니 물안경을 샀어. 200만 원 주고 나는 얼리어답터 샀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환불하실 거죠. 이거 없다고. 물안경만 있고 이거 안 줬다고. 그렇죠. 이거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용이 일단은 자기네 메타 환경에 접속하기 그러니까 해서 뭐 촉촉 누르면 바로 메타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게임이 아직도 없고. 결정적으로 메타 관련 기업들은 내년도 연초에 아마 또 CES에서 한번 또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봄을 터지겠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번 메타의 그 메타캐스트 2는 약간 이제 공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거 이제 VR과 AR의 VR을 출시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CES로 넘어가고 정말 내년에 애플이나 삼성이 어떻게 구현하냐. 올해 CES에서 삼성이 뭐 보이던지 아시죠? 홀로그램이었죠. 그거 잠정 중단했어요. 잠깐? 잠깐 중단했습니다. 홀로그램 양식을? 기술하고 다 갖고 있는데 그쪽 일단 아닌가비요. 그래가지고 살짝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또 홀로그램 장식의 메타는 삼성 입장에서는 그 글라스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홀로그램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이야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나 요거는 이제 어쨌든 소형
네. 중소형 OLED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처로 보면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장비보다는 소재. 왜 장비주들의 주가가 아무래도 그렇죠. 메타와 좀 연관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비 아껴 쓰겠죠. 네? 힘들면 아껴 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이야기인데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LG전자가 잡고 있죠. 그렇죠. 연결돼 있다 보니까. LG 실적 안 좋겠네. LG는 이래저래 또 거기다 제 위에 있는 또 LG까지. 네.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있어요. 성장 동력이라고 하고 있는 LG 쪽에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저 OLED 쪽에서 또 약간 변형시켜서 POLED라고. 네, 맞아요. 네. 이거 벤츠에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해서 POLED. 성장 동력이라는 건 다 갖고 있어요. 예. 게다가 또 자동차 보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양모 대표님 그 갖고 계시는 마세라티 삼지창 그 차 맡겨놨어요. 빨리 불러드리시고요. 삼지창 네. 맡겨놨어요. 그런 좋은 차 보게 되면은 네. 다 통신으로 우선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통신 관련된 이 업데이트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하면서 그 관련된 특허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네.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날려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날려드는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통신기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하고도 같이 연결하고 또 중앙센터라고 하는 V2X라고 하는 이 시스템하고 접속이 들어가지고 연결돼서 다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기술들도 다 있거든요. 아직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중에 삼성이랑 현대랑 협업이 조금 강화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만날 때 보면 그러니까 어쩐지 애들 아버지들 같지 않어. 약간 좀 만날 때도 조금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하고 저기 정몽구 회장님 약간 대면대면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네. 2세 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하고 약간 결이 다르게 움직이는 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현대는 스마트폰이 없잖아. 그쵸. 통신 기술 관련된 쪽은 그렇죠.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현대가 하고 있는 게 뒤에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로봇도 네. 통신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제는 통신으로. 네, 근거리 통신이라고 해서 NFC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동작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물론 제어를 하겠지만은 이게 집에 나중에 가게 되면 청소하는 로봇, 가사 로봇 만약에 이게 다 따로 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통신 모듈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통신 로봇, 가사 로봇 언제 나와요? 설거지하기 손이 막 지금 트고 있는 설거지 로봇으로서 네. 네, 힘듭니다. 빨리 식기세척기가 안 좋아요. 이게 거기다 썼다가 저는 버려버렸거든요. 너무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아니, 앞으로 지금 갑자기 그냥 툭툭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네. 되게 재미있었죠. 그 지금 약간 공식처럼 뭐 애플, LG, 에이, 삼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데 3%에서 다 하고 이런 거 뭐 리포트 읽는 거 누가 못해요? 올 그랬거든. 장중에 오늘 그 칩셋 미디어하고 많이 튀었잖아요. 삼성이 지금 전장 부문 뭐 차량용 관련해가지고 300조 이야기 나오면서 300조가 아니지. 그 시장이 300조고. 진짜 깜짝이야. 네. 갖고 있는 현금도 그 정도에.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뭐 이번에 그 회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수하는 그 회사 ARM. ARM. 네.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인수할. 요새 조용하지 그냥 갑자기 조용해졌네. 왜냐면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네. 괜히 언론에서 날설레발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만이 있다 보니까 네. 전장용 뭔가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삼성 일렉트릭 모터스 뭐 이런 거. 삼성 잘 안 만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봐야죠. 뭐 저희가 일개 터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워든 것만 해가지고 그렇죠. 털기만 하는데 주가는 막상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지세요, 빨리. 요거 어쨌든 디스플레이 이슈는 이제 이렇게 되네요. 약간 대형 쪽은 아무래도 가전 수요나 TV 쪽이 부진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TV들 그 유럽에 많이 팔잖아요. 남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이런 쪽이 안 좋은 거고. 어쨌든 포인트는 약간 중소형 OLED다.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메타 쪽도 중소형 OLED 쪽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요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아하.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유럽 가스 가격이 러시아 공급 중단 이후 처음으로 100유로 아래로 톡 떨어졌다. 이 TTF 가스입니다. 네덜란드 가스인데 네. 제가 그래프를 보고 왔는데
여기 때가 이제 2월 달에 한 900유로 정도 있다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200유로까지 튀었다가 6, 7월 때부터 350까지 갔다 제자리에 왔거든요. 저 올라갈 때 무슨 변화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튀고 튈 때? 네, 그때 조선주들 엄청 날랐죠. 이때. 널리 날랐고. LNG 수주 막. 저 때가 유럽 쪽에서 야 긁어 모아 그러면서 재고 막 쌓는 과정에서 저랬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어요. 재고 많이 쌓아놨다고. 그럼 결정적으로 재고 맞고 밑에 있는 뭐 따뜻한 날씨, 자발적 소비 재량은 다 헛방이네요. 저게 저게 항상 가격 떨어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차피 뭐 지금 이상 기온으로 하지만 어차피 겨울은 겨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봉 대표님이 항상 모든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무슨 날이다 날씨가 어떻다 꼭꼭 짚은 이게 다 저런 거가 용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춥대야. 우리나라 겨울이 15도 가잖아요. 네. 어제 대관령에 뭐 눈 왔다 그러는데 네. 제가 프랑스에 지인이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국 사람이에요. 나 무슨 샤트롤 한국 사람인데 뭐 이런 줄 알고. 프랑스가 사시는 분인데 네. 조만간 한국 들어오세요. 아 그러세요? 네, 물어볼 거야. 엄청 춥대야. 아 프랑스 솔직히 그 약간 대륙이잖아요. 네. 프랑스도 약간 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안 가봤어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 안 다녀오셨. 유럽 못 가봤어. 아직은 못 타요 비행기. 자 그럼 하나 예약해드릴 테니까 다녀오세요. 동남아까지는 되는데 네. 또 가면 그래도 많이 알아보시겠네요. 아 이게 안 돼가지고. 그쪽 언어로 하는데 예. 비슷한 제가 동남아 갔을 때도 영어 좀 해달라 그러거든요. 분명히 영어로 했는데 여기까지 한계가 여기까지라서 지금 아직 이제 제가 3개월 때부터 GMP 듣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 굿모닝 팝스. 네, GMP. 네. 조금 더 노력. 아니 현지 언어를 알아시면은 훨씬 더 그분들과 동화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영국 총리도 인도 사람 됐으니까 제가 조금 더 눈썹 시꺼멓게 하고 다크서클 하면 인도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긴 해요. 머리 조금 짧게 그러면 좀 외롭살. 죄송합니다. 야밤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우리 이야기예요. 요거 호재죠. 정확하게까지 내려온 건요. 호재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뭐 어렵다는 이야기,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잡혀야겠죠. 근데 이거는 선물 가격이라서 또 실물이랑 다른 건가요? 네, 실물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 올라갈 때 보면은 재고 가격을 쫙 샀었을 때 어차피 유럽이 안고 있는 가격 단가는 저 위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야,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가격이 그대로 전기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유럽 천연 그 가스 가격의 선물 가격이니까 결정적으로 선물 트레이드세들이 상품 선물에 매매하는 친구들이 실물과는 조금 별개로 뭐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따뜻한 날씨는 치워 좀 더 추워질 겸 그런 관점으로 하방에 베팅했다는 거네. 거의 선물이다 보니까 그게 빠르게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거죠. 제가 그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젠 됐어. 가 아니죠. 재고는 재고일 뿐. 재고 쓰기 시작한다. 또 채워야 되겠죠. 그 과정 쪽에서 재고를 빨리 소진해 버린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알프스에서 상당히 추운 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쫙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무슨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가스 요금이 뭐가 중요해 일단 떼고 보자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재고 빨리 소진하겠죠. 또 올라갑니다 가격. 다시 올라간다. 그렇죠. 유럽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보면은 야 유가 안정시켜. 네 뭘로 할까요? 비축기 있잖아. 부어. 네 이번에도 또 쌓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기준으로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거 다 떨어져야 되겠죠. 안 빠져요. 그 수요가 받침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요도 받치고 있고 정비 설비가 없어요. 미국은. 맞아. 우리랑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는 정비 보통 보면은 1년마다 또 계속 정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화하고 그래서 같은 원유를 해도 정지하는 이 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다릅니다. 양질이죠. 고질, 저질 아닙니까? 고급 휘발유. 이런 개념들. 미국에서도 고급 휘발유가 있습니다. 갭이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우리가 그냥 휘발유가 2,800원? 요새는 그냥 휘발유는 아니요 1,700원대. 1,700원대. 1,600원대도 가끔 있어요. 네, 차가 없고 밖기사만 있어서. 그렇죠. 밖기사만 있잖아요. 기사님 달리니까. 그래서 1,700원대. 우리는 고급 휘발유가 한 2,100원? 저도 한 번도 넣어본 적 없는데 일반 휘발유보다 한 200원 이상 비싼 것 같아요. 미국은 아니에요. 훨씬 더 벌려져 있습니다. 갭이. 게다가 경유는 사상 최고가에서 안 떨어집니다. 어차피 경유는 뭐 굳이 정유사들이 굳이
경유로 쪽으로 정제 설비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 이거 할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야 ESG 이러면서 못하겠지 않습니까? 바이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물가가 올라갔던 이제 대표적인 요인들이 네. ESG 한다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아놓고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괜히 연준한테 얘기해가지고 물가 잡아줘, 어떻게 살려줘, 파월 그러다 보니까 슈퍼 파월이 그냥 나와서 이 모양이 된 거죠.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왜 준비했냐면 조선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조선주 침몰했어요. 어떻게 이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해양도 보면 네. 아니 이거 수주 많이 했다며. 이거 대우조선은 좀 그런 거. 뭐 딴 거 볼까? 현대중공? 현대 삼성중공? 현대 LNG 수주 많이 한 게 현대중공업 아니면은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깜빡깜빡이. 한국조선해양도 이거 애매하죠. 제가 일부러 한 2달 전부터 조선주 일부러 안 봤어요. 네. 저는 저걸 좀 참조를 하는데 네.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10만 원 갖다 지금 얼마 빠진? 30% 빠졌는데. 자, 참. 예. 한때 그렇게 좋다더니.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저점 뚫었어 이거.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 차트가요. 한쪽으로 쏠리면은 계속 빠질 것 같다가 솔직히 삼성전자 차트도 보세요. 예. 계속 빠질 것 같다가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전저점 깨고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는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조선주 지금 나오는 얘기가 딱 그거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해운업 내년부터 꺾인데 그러면 수주 안 들어온대. 경기가 나쁘니까 수주가 안 들어온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까지는 좋았지만. 올해는 수주 폭발했지만 네. 올해까지도 폭발했지만 근데 이게 되게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주를 받고 거기서 이제 한 2, 3년 기다렸다가 그게 실적 반영되는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런 과정에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수주 받아도 네. 이번에 사상 최고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2억 5천만 달러 네. 이 LNG 선도 지금 다 건조해서 하게 되면 2026년이에요. 한 5년 더 이상 걸리잖아요. 네, 예전보다 1, 2년 더 지연됐습니다. 근데도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기엔 이제 조선 관련된 쪽의 내용들은 지금 현상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LNG 운반이라든가 LNG 시추라든가 이런 쪽은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또 에너지 박사니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디서 에바니까 에바기잖아요. 네. 동성 하이텍 같은 애들 주가를 봤는데 네. 이거 일봉이고 월봉이거든요. 네. 저희 이 주식이 옛날에 보니까 더 안 갈 때는 엄청 안 가더라고. 네. 실적 좋대. 지금 보니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 내려가는 거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니냐. 연동은 되겠죠. 돈 빠져요. 네. 안 빠졌네. 빠지냐요. 개인들 외국인 계속 빠지더라고. 네. 외국인들은 그럴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지표를 보는 거 다 따로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에너지 업황 이제 끝났고 사이클 끝났고 빠졌다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죠. 사상 최고가를 찍을까요? 운임. 이거는 운임이면 노선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LNG선도 발주가 높이 됐죠. 운임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앞으로도 LNG선 발주 나오게 되면 LNG선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주가와 지금 또 돌아가는 상황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LNG 가격들 유럽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또 고점인가 보다 싶긴 한데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 쪽에 이제 관련된 주가들도 그렇고요. 관련된 업황도 그렇고 이쪽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게 이게 태광이거든요. 태광. 올해 주식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관광 관련주들이 되게 호실적으로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기분 나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는데 이게 저는 수급 쏠림 같아요. 수급 이슈다. 네. 근데 아마 실적 나오고 나면 또 분명히 저 상태에서 피크아웃. 그럼 또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쪽이 왜냐하면 한 번 안 가면 한참 안 가더라고. 네. 근데 바닥 만들어도 제가 보기엔 저기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저기서 아예 들어서 못하겠다, 한국 주식 못하겠다, 뚝 잘라가지고 미국 주식 사세요. 아침부터 자꾸 미국 뭐? 아니 해보니까 같은 섹터 똑같이 들어갔는데 왜 피팅 밸브는 쭉 빠지는데 미국 쪽은 신고가가 나와 있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뭐 아까 정유회사 다른 것처럼. 그 다른 게 있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가는데 한국은 이렇게 되느냐. 근데 솔직히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직접 수혜를 받는 거는 미국 쪽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한국 쪽은 솔직히 에너지 관련된 쪽 하게 되면 정유를 사야 돼요. 아니면 조선도 약간 한 달이 걷는 에너지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피팅 밸브 이것도 조선 쪽과 반은 결치는데 또 반은 플랜트 쪽하고 결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에너지 주도가 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넘어간 거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손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약간 손절 가격입니다. 누구랑? 미국하고요. 아, 아메리카랑. 그렇죠, 그렇죠. 틀어졌죠. 네. 그러면 에너지 자립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바뀝니다. 미국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혜는 앞으로 이게 한번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4, 5년 갑니다. 이런 트렌드가. 그럼 거기서 이제 미국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터미널부터 플랜트부터 그리고 또 배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거기는 지금 약간 아직 적자인데 신고가예요. 왜 그럴까요? 네. 앞으로. 네. 이거 해외 주식 나옵니까 혹시? 아니요. 이거 네. 대신 돈을 안 써가지고 이것도 이 시세 돈 줘야 돼요. 돈을 안 써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강변대 이런 거 물리신 분들은 에너지 트렌드 자체가 지금 아까 봤던 우리가 이 알파칸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는 트렌드 관점에서는 지금 수급 쏠림 때문에 약한 거니까 오히려 내년 좀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아마 저거 갖고 있으면 또 배가 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솔직히 요거는 내가 못 팔아라고 하는 정도 금액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차라리 아니 이제 이런 거지. 나도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한 번 안 가면 이쪽이 진짜 안 가거든. 인프라 관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체크를 한 건데.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유가 쪽에서 어떤 변화가 올해 분명히 생긴 건 사실이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 연말까지는 별거 없겠네요. 아마 지금 패턴 나오게 되면 그래 보입니다만 또 어쨌든 주가가 보니까 신기한 게 어쨌든 큰 그림은 맞는데 이게 대부분 또 천연가스 가격이랑 조선주랑 기자재가 같이 움직이기 다 같이 움직이죠. 예. 네. 이 대표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구나. 아니 저 같은 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요. 왜냐하면 이런 그 정책을 딱 깨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트렌드. 우리 양궁 대표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을 인수하거나 뭐 투자하면 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 번역기 있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식. 이제 이번 주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LG로텍 나 계속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늘 하창봉 치면 LG로텍 나와 이제. 아유 지겨워. LG로텍하고 검색하면 하창봉 LG로텍 동일어로 뭐 있어 몇 개. 네네. 자 요거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애플이 미국에서 구독 서비스 요금 5월 1, 2달에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애플의 사업부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독 서비스진 부분이잖아요. 콘텐츠. 그렇죠. 뭐 애플 TV 플러스나 뮤직이나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적어봤고. 제가 알기로는 28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정치 좋던데요. 1.27달러? 근데 우리 그래도 애플 전문가 애전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애플 전문가 하양봉. 저는 삼성폰을 쓰지만은 이제 테크주를 많이 보니까 애플에는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들어가고 이노텍에 뭐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뭐 삼성 디스플레이 화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보는 건데.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애플 실적 컨센서스보다 업, 다운? 저는 업으로 봐요. 업.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일단 프로맥스 모델이 이게 그러니까 아이폰 14가 일부는 반영이 될 건데 초반 러시를 보였던 게 프로와 프로맥스이기 때문에 스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폰 기준으로 아이폰 플러스 그거 뭐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 이 말을 한데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유는 뭐 우리 해외 주식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애플도 이제 그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강달러 때문에 이제 고 강달러로 인한 어떤 그 손실분 그게 아마 이제 매출에서부터 나올 거고요. 그걸 반영해서 매출이 블룸버그가 예상치 1.27달러 하면 그까지는 아니었을까?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중립으로 봅니다. 중립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가 어떻게 됐을지가 되게 애매해요. 금요일 아침인데 이거 이상하게 나면 기분 나쁜데. 왜요? 금요일 아침이니까. 애플 빠지면 또 우리나라 주식. 목요일 아침은 괜찮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땡이라고 할까요? 원래 금요일 날 장 빠지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주말이 내가 무슨 뭐 물먹은 솜도 아니고 축 늘어져 버려요. 찝찝해. 금요일 날 우리 빠진데 미국장 금요일 날 또 빠지지. 근데 일요일 날 텔레그램도 안 해요.
근데 지난주에 간만에 영상 찍었어요. 왜? 몰라, 미국 올랐더라고. 그래서 오이에. 어쨌든. 이게 다 저희 같은 입으로 터는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아유, 딱 장중 내내 좀 주춤하다가 금요일날 쭉 오르면 좋은 거죠. 그래도. 근데 지금 애플 주가를 봤는데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150 코피까지 왔는데 솔직히 만약에 애플까지 빠졌으면은 네. 나스닥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애플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애플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강달러의 현상을 생각을 하는 게 네. 서비스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말씀. 그거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 기본 보관이요. 요거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것도 다. 아, 상관있네. 그걸로 현지 통화해서 환전해가지고 여기서 받았겠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요게 점점 더 서비스 쪽이 좀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뭐 20-30%밖에 안 됐게 매출 절반이 이젠. 이것 때문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도 실적이 기준치 지금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온다. 애플은 진짜 넘사벽입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저기는 요 밑에 줄에서 맨 마지막 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가 보통 애플이 4개 사업부 중에서 뭐 iOS 서비스도 있지만은 뭐 네. 어쨌든 아이폰이 한 50% 차지하니까 맥 쪽은 안 나갈 거고. 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전체 매출이 25%까지 간다는 거는 그죠. 이래서 애플 하는구나 볼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아이폰이 어떤 그가 약간 주춤돼도 네.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솔직히 애플은 아이폰 팔아봤자 그 아이폰 파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싸게 아주 싸게 만드니까. 아주 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플이 자국내 공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위탁 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거기 인건비 막 후려치는 그 팍스콘한테 뭐 오염물질 다 이거 니네 조금 수위가 높았네요. 네. 네. 그랬는데도 싸게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비스로 앞으로 서비스 왕국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전략이? 그러니까 기계도 좀 비싸게 팔면서 그거 이외에 서비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테슬라 전략도 똑같죠, 이것도.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고, 오죽하면 그렇죠. 지금 OTT 업체 넷플릭스는 중간 광고 도입하고 세상에 1분을 봐야 되는데 5,500원 내려면 5분 아니었습니까? 영화 한 편에? 광고를 중간중간에. 4분인가? 5분. 5분이나 봐야 된대. 5분이나 봐야 됩니다. 시작에 한 번. 중간 또 5,500원 내고 보다 확 틀어 16,000원 바꾸는 거 아니야? 음악이 바밤 해서 하고 있는데 광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넷플릭스 그런 이슈가 좀 최근에 부담이 좀 이슈가 되긴 됐는데, 중간 광고 도입에서 시장에서 좀 좋게 봤는데, 네. 이거 한번 뚜껑 열려 봐야 될 것 같아. 영화 보는데 4분, 5분 광고해버리면 OCN 보지 뭐하러 갖고 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1분이 나오는데, 네. 뭐 이제 보고 있다가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가야지. 우리 8.15 광고 나가면 돼. 그렇죠. 예. 임 대표님 그때 또 봐야 돼요? 아니요. 예. 네. 그리고 그때 아니면 지금 맥주 떨어졌네. 맥주 가지러 가야지. 그런 시간도 그런 시간. 네. 생각보다 그렇게 저항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한 건 이제 였지만, 여기 이제 구독 서비스 오히려 애플은 가격 올려버리니까.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사실 애플 TV 플러스 때문만은 아니겠죠. 혹시 얘네들 이거 콜라보 상품이거든. 애플 TV 플러스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 브로드밴드라. 그 LG U 플러스 통화로 들어왔죠. 네. 저는 집에 그냥 U 플러스 아니에요. 거기서 어디야 그 처제대 가가지고 보다가 네. 밤샐 뻔했잖아요. 콘텐츠가 많아요? TV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 네. 보다가 원어 아니에요? 찍찍찍해. No problem. 아니 그 토크쇼 정도야 우리 되잖아요. 오케이. 와, 웃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구나. 예. 네, 다 영어로 초청도 됩니다. 네. 보다가 한 3시간이 후딱 가버리네요. 근데 얘네 이쪽에선 솔직히 제가 보기엔 넷플릭스나, 물론 넷플릭스도 위대한 컨텐츠 있죠. 근데 네. 와, 여기 나오는 집중도는 그 제이슨 모모아라고 혹시 아세요? 덩치만한 이분, 아쿠아맨. 네, 덩치 좋으신 분. 이분이 한 또 드라마 중에 C라고 있어요. C. 네. 바다의 C 아니면 바다 C 아니면은 종자의 C 아니면은 뭐예요? C가 많잖아요. C. SEA. 네, SEE. 바다네. 보다. SE. 네. 근데 이게 먼 미래가 가면 인간이 눈이 안 보여서 뭐 하는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것도 보다 보니까 또 훅 한 50분이 가버리네. 이게 집중도가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솔직히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 지금 둘이 한 것도 훅 하다 보니까 50분 다 돼버렸어요. 야, 우리 애플 TV 플러스 가서 팔까? 팔이면 됐고. 아닙니다, 임 대표님.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열려봐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또 이러다 뒤통수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금리 인상기 때 네. 기업들 실적들 그래도 많이 낮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마저 만약에 덜 나온다. 예전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가끔 보면 작게 나온 거 미리 땡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네. 그 팩트셋이라는 애들이 그렇죠. 항상 낮게 불러요. 낮게 불러놓고. 낮게 불러놓고. 그러니까 맨날 스프라이즈 76 나오는 거야. 웃긴 애들, 걔들. 네, 얘네 좀 그래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뭐 와 그러면서 지들이 또 자화자찬하고 주가 올려버리고. 네. 근데 이번에도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다들 빅테크 기업들 5개가 다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네. 네. 근데 이것마저 만약에 못 나온다. 많이 낮췄는데 그것마저 못 나온다. 이러면 또 시장이 반응이 근데 어떨까? MS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조금 결은 조금 다르니까 어쨌든 뭐 일단 애플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 크니까. 그렇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왔다고 뭐 갑자기 뭐 하이닉스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줄여서 마소. 마소. 말과 소.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쪽하고, 그러니까 약간 클라우딩 쪽이 또. 그러니까 예. 약간 막연한데. 네. 그래서 아마 이쪽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충격 좀 주지 말고 이제 한 1년 넘게 충격받아가지고 좀 미치겠다 이런 심정에서. 보니까 MS 마소 주가는 뭐 10%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예. 조금씩 움직여. 뭘. 많이 안 움직이던데. 아니, 그냥. 예. 생각보다 잘했다 해서 한 10%팍 폭등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나마.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마음이 좀 돌아가죠. 네. 야, 근데.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이.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네, 파일럿 프로 오늘 처음 저희가 한번 네.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가 혹시 좀 뭐 티카티카 하는 중에 아마 여러분도 지금 동접자 수 2만 명 넘었죠? 이만, 지금. 싹 빠져나갔나? 와, 3%에서 다 넘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지금 미국장 보고 있나? 안 봐도 돼요. 장이올이라고 혹시 아시죠? 자고는 미국 올랐다. 예. 모르시구나.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시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예. 둘이 좋다가, 뭐. 우리만 신났어요. 우리만 땀나고. 우리라도 안 신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종목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예, 성공 투자하시고 또 아침에 요새 장기전 이름이 바뀌었죠. 그게 장기전이래요. 예. 거기서 이상한 우리 얘기하면 7시 하는 거 장기전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상한 얘기하면 장기 조심해라. 그래서 장기전입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